정화 씨, 오늘은 내가 특별히 준비했어. 빨리 일어나. 새벽 5시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저는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제 팔을 끌어안마 의자에 앉혔습니다. 부엌 테이블에는 이미 음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삼계탕, 나물, 영양제, 홍삼즙까지 줄지어 있었죠. 그는 마치 잔칫날처럼 상을 차려놓고 활짝 웃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와. 우리 둘만의 시간 가져야지. 건강 챙기는 게 다 사랑 아니겠어? 저는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게 애정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매번 같은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62살 성남에 사는 이정화입니다. 평생 교사로 살다 은퇴했고 8 전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그땐 새로운 삶이 열릴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결혼은 족쇄가 되었습니다. 영철은 제 식습관까지 간섭하고 운동 시간을 지정하고 밤마다 빠짐없이 자신을 받아주길 강요했습니다. 저는 점점 피로에 짓눌렸습니다. 몸은 무거워졌고 마음은 더 빨리 달아갔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휴식이었는데 그가 원하는 건 집착에 가까운 결합이었습니다. 새벽 부엌 창가에 홀로 서 있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제 아내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나는 무너지고 말겠지. 그날 아침 남편의 웃음은 환했지만 저는 그 미소 뒤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딸 정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트이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하나는 올해 37, 제 인생의 버팀목이자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이었죠. 그 아이가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온몸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모든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제 목구멍에서 막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겨우 꺼낸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네 반찬,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야. 기억나니?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순간 눈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로만 버텼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괜찮지 않아. 하지만 내게 말할 순 없어. 그날 저녁 딸은 인사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은 다시 깊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 정막이 오히려 제 몸을 더 짓눌렀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와인을 꺼냈습니다. 잔을 채우며 그는 당연한 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지 않나. 딸도 다녀갔으니 우리도 즐거운 밤 보내야지. 그 말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부한다면 싸움이 될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저는 결국 조용히 침실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자국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마치 쇠사슬이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심장은 거칠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낯선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이 집에서, 이 남자 곁에서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는 걸까? 그 질문은 밤새도록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제 자신을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죠. 진단은 호르몬 피로.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몸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당분간 피하세요.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드디어 객관적인 증거가 생겼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 남편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겠지 하는 작은 희망이 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영철 씨,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제 몸이 위험할 수 있대요. 당분간은 좀 쉬어야 해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제 가슴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내가 더 잘 챙기면 되지. 건강식 먹고 운동하면 금세 좋아질 거야. 설마 그걸 핑계 삼을 건 아니겠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실불을 끄고 소리 죽여 거실 소파로 나와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불빛 아래 불편한 자세로 누웠지만 그곳이 안방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천장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제 존재가 무시당했다는 울분이었죠. 나는 당신의 장난감이 아니야. 그 외침은 제 안에서만 울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목소리, 그러나 너무도 확실한 진실이었습니다. 어두운 거실 바닥에 누워있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 옆에 있어도 철저히 혼자라는 점을요. 아무도 제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 고통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투명한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그 균열은 처음엔 미세했지만 분명 제 삶을 흔들고 있었죠.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사라지고 말 거야. 그날 제 안에서 잊고 있던 진짜 목소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오랜 친구 최은희를 만났습니다. 함께한 세월만 반세기, 제 속마음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봐 줄 수 있는 친구였죠. 은희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얼굴을 똑바로 보더니 곧바로 말했습니다. 정화야, 너 정말 괜찮아? 아니지.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이게 내 인생 맞아?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침묵 끝에 입술이 겨우 열렸습니다. 나는 밤이 두려워. 매일 밤이 오는 게 제일 무섭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치 안에 쌓아온 모든 게 한꺼번에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은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정화야, 이제 그만 헤어져.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건 내 몫이 아니잖아. 그 말은 등불 같았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제게 한 줄기 빛이 들어온 듯 했죠. 저는 한동안 말없이 은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면서도 이상하게도 마음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왔습니다. 흐트러져 있던 머릿결을 자르자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다음날 은행에 가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적은 금액을 넣었지만 그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준비하는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다이어리를 펼쳐 글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고르지 않았지만 저는 끝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짧은 문장을 쓰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용기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아직은 미약하지만 절대 꺼지지 않을 불빛. 그것이 저의 작은 그러나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 앞에 앉아 단호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철 씨, 이제 그만합시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리더니 이내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그만두자고? 그게 나에 대한 배신이야. 날 이렇게 무시하겠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번개처럼 집안을 갈랐습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몸은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구원이에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일어나 방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해방이라는 단어가 가슴 속에서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켜놓고 자정이 넘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생애 처음 자유를 느끼는 눈물이었습니다. 남편 곁에 있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살 것 같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집은 덜컹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공허가 아니라 제 안에 남은 공간을 제가 채우고 있다는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한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제 안 깊숙이 새로운 자유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어느 누구도 다시 빼앗을 수 없으리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챙기며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나가주지. 이제 알아서 살아라. 문이 닫히는 순간 집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한때는 두 사람이 함께 머물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오직 저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고요가 두려움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곧 그 고요는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덮어주는 붕대처럼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저 자신을 위해 국을 끓였습니다. 남편 눈치를 보며 만들던 억지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를 위한 아침상이었죠.
식탁에 앉아 국물을 떠먹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 이게 나를 위한 시간이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벅참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잎사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광경마저도 제 마음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연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듯 나 또한 이제 나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이어리를 펼쳐 또박또박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이든 결혼이든 나를 잃으며 유지할 이유는 없어. 펜을 놓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힘이 밀려오고 있었으니까요. 이 집은 더 이상 고통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저만의 무대, 저만의 삶을 빚어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맑은 공기가 가슴 속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공기는 달콤했고 무엇보다 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셨을까요?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건 배신이 아닌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도약이었습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결국 짐이 됩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짐을 짊어지고 살지 않을 겁니다. 햇살 아래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온전히 나로 살아갈 거야.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